네, 지금부터 언플러그드 병아리 캠프, 포켓터틀 라인 코딩 축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와 축구는 사실 연관지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언플러그드 병아리 캠프의 마지막 활동은 햄스터 축구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햄스터 축구까지 연결되기 위해서 햄스터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이전의 교구인 BO와 포켓터틀은 축구에 익숙해지는 컨셉으로 제작하자라는 캠프 개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라인 코딩, 카드 코딩, 음악 코딩에 축구라는 요소를 결합하기로 해하여 이렇게 라인 코딩 축구를 먼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기유발 영상은 동물이 축구장에 난입한 영상입니다. 이걸 보면서 학생들이 아마 귀엽다고 하기도 할 거고 축구장 안에 동물이 들어간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언플러그드 병아리 캠프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PPT 내용도 대화하듯이 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켓 터틀이 느리지만 축구왕이 돼보고 싶으니 함께 공부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문제는 라인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 움직임을 설계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인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고 라인 코딩 미션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듣다 보면 가끔씩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 신생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울음소리가 가끔씩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준비물은 포켓 터틀입니다. 그 다음에 코딩용 스티커, 코딩용 마커 어느 것이든 상관없는데 마커가 있을 때는 화이트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스티커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플러그드 병아리 캠프에서 제공한 학습자용 스케치북입니다. 안에 활동지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라인 코딩을 실행하는 방법은 먼저 포켓터틀의 배에 있는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켜고 등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라인 코딩 모드에 들어가진 것입니다. 등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뚜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실행하기에는 라인 위에 놓고 등 버튼 한 번을 짧게 클릭하면 거북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에 보면 거북이가 라인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인 위에 거북이의 왼쪽 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켓 터틀은 지나가면서 자기 오른쪽에 있는 색깔을 인식해서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켓 터틀이 직진만 할 수는 없겠죠. 갈림길이 나올 때 명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거북이가 오른쪽에 있는 이 골대로 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거북이가 가고자 하는 오른쪽에 파란색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실수해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파란색 스티커를 진행 방향의 왼쪽에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위에 그냥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가니까 파란색 스티커를 선에서 약 1에서 2mm 떨어진 정도에 붙여주면 거북이가 인식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갈 때는 명령어가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노란색 스티커를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왼쪽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늘 진행 방향의 오른쪽,
오른쪽에 색깔 인식 센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붙여주시는 것을 꼭 학생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는 방향 기준에 오른쪽에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색깔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12번 슬라이드인데요. 직진은 녹색, 왼쪽은 노란색, 오른쪽은 파란색, 정지는 빨간색, 유턴은 보라색입니다. 처음 하는 학생들은 이 명령어를 사실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오랜 시간 숙달돼야 명령어가 기억나는데요. 이 화면을 학생들이 요청을 많이 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나중에 활동 설명을 하고 나서도 12번 슬라이드를 띄워놓으면 학생들이 명령어를 어떤 것이 이동하는 명령어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라인 코딩의 기초를 익히기 위해서 축구장에서 다시 출발 지점에서 축구장으로 이동해보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축구장을 학생들에게 속달을 시키기 위해서 4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축구장을 도착하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서 축구장을 도착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지점에 다른 색깔 명령을 내려야 될 때는 스티커 위에 그냥 다른 색 스티커를 덧붙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마커를 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정 테이프로 화면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축구장에 순서대로 도착해보면 됩니다. 네, 포켓터틀 라인 코딩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배에 있는 전원을 켜고 등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네, 이렇게 머리가 파란색으로 반짝이게 됩니다. 라인 코딩 모드가 실행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눌러보면은 등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라인 트레이싱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축구장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북이가 이렇게 갔다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 보겠습니다. 네, 스티커를 붙일 때는 섬에서 약 1mm에서 2mm 정도 사이에 떨어진 데 붙입니다. 선 위에 붙이면은 이 거북이가 인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붙여야 합니다. 저는 여기 위에다가 녹색도 붙여줬습니다. 녹색을 붙이지 않아도 이런 경우 그냥 가는 방향으로 직진을 하긴 하는데요. 녹색으로 붙여주면 좀 더 깔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등 버튼을 한번 누르고 라인 코딩 모드에 들어갔고 다시 한번 이제 버튼을 누르면 라인 코딩을 실행합니다. 네, 이렇게 1번 축구장에 도착했습니다. 2번 축구장에 도착하려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야 합니다. 왼쪽으로 도는 명령어는 노란색 스티커입니다. 포켓터틀의 명령어 카드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스티커가 2장이 있습니다. 네, 이 포켓터틀에서 이렇게 밝은 노랑을 진짜 노랑으로 하고 이것은 주황색이라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이 점을 꼭 인지시켜 주시고 저는 그러면 노란색 스티커를 떼서 이렇게 파란색 스티커 위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스티커 위에 붙인 다음에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3번 축구장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라인 코딩 모드에 들어가고 실행을 누르면 네, 이렇게 3번 축구장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2번 축구장으로 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 녹색 스티커 위에 어떤 색 스티커를 붙여야 될까요? 맞습니다.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면
이렇게 2번 축구장으로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기초 기능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스티커를 진행 방향의 오른쪽과 왼쪽으로만 붙이면 되는 아주 간단한 활동입니다. 축구장에 다 와서는 빨간색 스티커로 정지를 정지 명령을 내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축구를 할 때는 준비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챙겨보는 미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모으면서 도전하기입니다. 네, 규칙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활동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다양한 축구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 준비물의 이름을 제가 가로에도 적어놨고 세로에도 적어놨습니다. 네, 가로로 찍힌 준비물은 터틀이 가로로 지나가게, 세로로 적힌 준비물은 터틀이 세로로 지나가게 한다면 준비물 모으는 것을 성공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캠프 자료를 여러 번 만들어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리 이렇게 오브젝트를 지나가게 해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이 오브젝트를 지나간다는 것을 굉장히 애매해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너무 라인에 가까이 붙이니까 포켓터틀이 오브젝트의 색을 인식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글씨를 세로로 배치하거나 글씨를 가로로 배치하고, 네, 그 글씨를 근처를 지나가면은 인정하게 할 텐데요. 글씨 색도 하늘색으로 하여 그 포켓터틀이 인식을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 예시입니다. 포켓터틀이 보호대를 지나서 축구공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파란색 스티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행 방향에 오른쪽에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물을 모으면서 도착까지 이동해 보면 되는데요. 이 활동은 제가 수준별 과제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활동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자기 수준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여러 번 했는데도 자기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는 출발해서 도착까지 가게 하되, 이때 준비물을 하나에서 3개 정도 챙겨서 도착에 갈 수 있도록, 중급은 준비물 4개에서 6개를 지나가면서 도착해 보도록, 고급은 7개에서 8개,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8개니까 다 지나가게 하면서 도착하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포켓터틀 라인 코딩 두 번째 활동입니다. 거북이를 여기서부터 출발시켜서 여기 있는 도착 지점까지 도착하게 하면 성공입니다. PPT 활동지에도 있지만 이렇게 축구공은 세로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렇게 세로로 통과하게 해주시고요. 유니폼은 가로로 있기 때문에 가로로 통과, 물통은 세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혹은 이렇게 세로로 통과시켜주면서 도착 지점에 도착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브젝트가 많아서 복잡할 때 스티커를 붙이는 요령입니다. 저는 여기서 출발해서 거북이를 켜지 않고 학생들에게 여기까지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저는 축구공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브젝트를 여기서 파란색으로 붙이겠습니다. 네, 파란색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거북이 기준으로 왼쪽 방향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주고 거북이를 다시 이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때는 거북이가 한 번에 하려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거북이를 조금씩 스티커를 붙이고 이동시키면서 여기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스티커를 붙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스티커를 다 붙여봤습니다. 이 활동은 수준별 활동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준비물을 하나 정도 혹은 2개 정도만 선택해서 도착. 중급과 고급은 조금 더 많이 챙겨서 도착 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활동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호대를 모으고 축구공을 모으고 점수판을 모으고 물통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준비물을 챙겼으니까 축구 기술도 습득해 보는 것으로 활동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기술을 모으면서 도착하기 활동입니다. 활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활동지에는 이전의 축구 준비물과 마찬가지로 축구에 대한 기술들이 가로에도 적혀져 있고 세로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준비물과 똑같습니다. 가로로 적힌 기술은 터틀이 가로로 지나가게, 세로로 적힌 기술은 터틀이 세로로 지나가게 하면은 기술을 모으는 것은 성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전 과제와 달라진 점은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장애물을 피해서 라인 코딩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때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쉬워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준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초보는 준비물 하나에서 2개를 지나가면서 도착에 이르기. 중급은 준비물 3개에서 5개를 지나가면서 도착해보기. 고급은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가 총 7개입니다. 7개를 다 모으면서 도착해보기로 구상을 했습니다. 네, 2번째 활동입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준비물을 수집했다면 두 번째 활동은 똑같은 방법으로 기술을 수집하면 됩니다. 헤딩이나 태클, 공몰기와 같은 것을 지나가면 됩니다. 이 활동지에는 지금 저희 학교 프린터가 이상해서 몇몇의 오브젝트에는 파란색 배경으로 출력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받으실 스케치북에서는 정상 출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시 자료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패스는 가로로 지나가고 공밖에는 파란색으로 다시 공밖에는 세로로 지나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동을 디자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캠프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해봤을 때 이 정도까지 하면은 아마 거의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또 너무 또 괜찮고 훌륭하게 하는 학생들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이 뜨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은 자유과제처럼 추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골을 넣어보자 라고 했고요. 자유롭게 움직이며 골 넣기입니다. 라인 코딩의 적용 활동이고 이것은 시간이 남으면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활동 설명입니다. 활동지에는 흰 공간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물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장애물을 지나가지 않게 검은색 마커펜으로 터틀이 이동할 수 있게 선을 그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학생들이 선을 마카의 얇은 면으로 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터틀이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카의 굵은 면으로 충분히 두껍게 그려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것은 선을 각지게 그리는 경우입니다. 이 라인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리는 그림의 각이 부드러우면은
이 터틀이 무리 없이 라인 트레이싱을 잘 하는데 각이 많이 지면은 터틀이 방향을 획 틀기를 어려워합니다. 이때는 선을 각지게 만들었다면 스티커를 사용해서 우리가 배웠던 명령을 내려줄 수 있게 하면은 원활하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아마 라인 코딩 두 개의 활동을 하고 나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남는 경우 추가로 진행하는 활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마카펜으로 경로를 그리고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마카펜에 얇은 면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굵은 면으로 학생이 그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얇은 면으로 그리게 되면은요, 거북이가 좀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굵은 선으로 이렇게 그려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각진 면이 있습니다. 각진 면에서는 각진 면을 따라가게 될 때는 거북이가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티커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봤는데요. 스티커를 붙이면은 이렇게 각진 곳도 이상 없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라인 코딩에 대한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해서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